(8월 31일) 도서해양환경공동조사팀은 승영호에 몸을 싣고 첫 번째 조사섬인 소울도를 향해 미끄러져 나갔다. 소울도는 오랜 세월 비바람과 파도에 풍화 침식되어 수직절리 형태의 화산암이 해안 절벽을 이루고 있었다. 넓게 발달한 모래사장에는 갯우렁이와 서해 비단 고등이 서식하고 있었다. 해안에서 섬 상층부로 이동하는 중간 풀밭에는 메뚜기들이 많았고 그중 대형 메뚜기인 풀무치를 육상곤충팀은 채집할 수 있었다. 섬 상층부에서 서식하는 남방계식물 동백나무는 빨간 열매를 달고 있었다. 소울도에 이어 도착한 중울도는 전형적인 안반식물인 도깨비고비, 해국, 산국, 갯기름나물 등이 서식하고 있었고 안반계 식물 옆에는 천문동과 등골나물이 자라고 있었다. 특히 잎사귀 뒤에 포자낭을 확인한 후 도깨비고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안에 이제 포자가 잔뜩 들어있는 거죠. 오늘 조사하는 무인도는 섬 사이가 매우 가까워 이동하기가 수월했다. 하고도 암초 위에는 주위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마우지가 있었다. 하고도 해안가 바위에는 몸에 구멍이 숭숭 뚫린 구멍 갈파래가 자라고 있었다. 바위를 타고 섬 상층부로 올라갔을 때 이미 조사를 진행하고 있던 육상식물팀은 참식나무와 후박나무를 발견했다. 몸통이 미끈하면서도 곧게 뻗어 올라간 후박나무 모습이 멋졌다. 중고도 해안에는 홍조류의 풀가사리가 서식하고 있었고 간조대 하층부에서 서식하는 홍합이 바위에 달라붙어 있었다. 중고도 조사에 이어 상고도에 조사팀은 내렸다. 상고도는 화산이 폭발하면서 분출한 쇠설암이 식기 전에 여러 잡석들이 달라붙어 암석 표면이 울퉁불퉁한 포획함으로 이루어졌다. 다른 섬에서 볼 수 없었던 특이한 안반 지형이었다. 해안가에는 홍조류인 애기 부처살이 자라고 있었고 해안가 큰 바위 꼭대기에는 큰 꿩의 비름나물이 활짝 꽃을 피우고 있었다. 상고도를 끝으로 오늘의 섬 탐사를 마치고 덕적돈의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바라보니 양떼구름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내일이면 9월 1일, 가을의 시작이었다. 육상곤충팀은 야간 채집을 위해 숙소 위 공터에서 하얀 망사로 이뤄진 육면체에 전등을 넣어서 곤충을 유인했다. 그러자 나방, 벌, 풍뎅이, 여치 등 많은 곤충들이 몰려들었고 곤충 채집은 자정까지 계속되었다. 조사 둘째 날, 공동조사팀은 8시 30분 덕적도를 출발해서 토끼섬으로 향했다. 가을의 첫날, 하늘은 파랗고 바다도 파랬다. 토끼섬에서 육상곤충팀은 등에, 명나방, 된장 잠자리, 개미 등이 서식함을 조사했고 육상식물팀은 청밀의 덩굴, 물풀의 나무, 누리장나무, 두릅나무 등이 자라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육상동물팀은 서해안 무인도에서만 서식하는 섬개개비 둥지를 발견했다. 이 둥지는 그 섬개개비라는 둥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섬개개비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여름철에 찾아서 이 무인도, 특히 이제 서해 무인도에서 번식하는 우리나라는 귀한 여름 철새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좀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알이나 새끼를 하나씩 얻었는데 한 5월, 6월
이때 오면은 우리가 기원 새끼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작은 섬, 아주 바위로 만들고 풀만 좀 있는 작은 섬에도 이런 생명체가 와서 번식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끼 섬에서 소지도로 이동한 공동조사팀은 섬의 상층부로 올라가려 했으나 키 작은 나무들이 촘촘히 들어서 있어서 길을 만들 수가 없었다. 그나마 암석벼랑에서 자라는 해국, 큰 꿩의 비름나물, 갯기름나물, 산국, 명아주, 사철쑥이 자라고 있었는데 섬에서 자라는 염소들이 거의 모든 식물들을 먹어치웠다. 위에 쪽에는 이제 소사나무가 있고요. 그 안쪽으로는 루프레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남방 게식물인 동백나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종수는 그리 다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흑나무들도 좀 있고 사람의 훼손은 없는데요. 이제 이런 염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초본을만 건드리고 그런 증거는 있습니다. 소지도 조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할 즈음 인천시청 물관리과 직원들이 공동조사에 합류했다. 선상에서 먹는 밥은 그야말로 꿀맛이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멍해 섬으로 들어갔다. 멍해 섬에는 초본과 목본이 고루고루 자라고 있었다. 넉넉한 초지에는 호랑나비, 큰 멋쟁이 나비, 줄나비, 굴뚝나비 등 다양한 나비들이 건강하게 서식하고 있었다. 여기 지금 멍해섬에 왔는데요. 멍해섬은 지금 이 섬, 저희가 지금 끝쪽 부분에 이 초지가 잘 발달된 곳에 조사를 왔는데, 여기 지금 초지가 워낙 잘 발달이 돼서 지금 여러 가지 곤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초본류가 많이 있는 곳에 꽃들이 많이 피어 있어가지고 나비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호랑나비라든지 굴뚝나비, 부전나비, 줄나비 종류 아주 다양하게 좀 나오고 있고, 나비 종류 말고도 다양하게 나방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뭐 낮에 활동하는 나방으로는 이제 그 꼬리박각시 종류가 지금 한두 종씩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랑나비, 가장 흔한 호랑나비, 여러분들 잘 아시는 호랑나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섬, 지금 도서지방 조사를 하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멋쟁이 나비 종류들이 굉장히 섬마다 다 분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특히 환경이 인위적인 피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섬 안 목초지를 조사하던 공주대학교 육상동물 분야 조삼래 교수팀은 새들의 언어로 새들을 유인했는데 박새, 바다 직박구리, 솔새, 붉은 배 집바퀴 등 여러 종류의 새들이 몰려들었다. 몰려든 이유에 대해서 조삼래 교수는 사람들을 낯선 생명체로 인식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멍해섬 조사를 마치고 배로 1시간 거리를 이동해서 오늘의 마지막 조사섬인 소후럽도에 들어갔다. 해안은 간조대라 해안 저서동물을 조사하기에 적기였다. 간조대 상층부에서 하층부까지 다양한 저서동물이 서식하고 있었다. 지금 간조 시간이 되어서 그 조간대 하층부부터 상층까지 다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층부에는 그 아주 작은 크기의 조무래기 따개비하고 그다음에 좁쌀무늬 총알고등 그런 것들이 그 건조에 잘 견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위에 자그마하게 전부 다 분줄을 이루면서 서식하고 있고, 그거보다 조금 내려오면은 그것들보다 좀 건조에 좀 약한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대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애기 배말, 또 배물애기 이런 것들이 중층부에 이제 형성을 하고 있고,
그보다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조간대 하부 쪽에는 그 홍합 그리고 뭐 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띠를 이렇게 상중하를 각각 대표하는 생물들이 띠를 이루면서 크게 분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소구럽도는 해안 지형이 특이했다. 화산 쇠설암과 화강암이 해안 절벽에 고르게 형성돼 있었다. 한편 바위 틈에서 서식하는 하얀색의 석회산호가 소구럽도에서 발견되었고, 남반계 해안 저서 동물인 석회산호가 소구럽도에서 서식할 수 있게 된 환경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었다. 소구럽도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육상식물팀은 낮에 채집한 식물들의 정확한 명칭을 식물 도감을 통해서 확인하고, 채집한 식물의 보다 정밀한 관찰을 위해서 건조제를 넣고 신문에 잘 싸는 등 밤늦도록 표본 작업을 했다. 조사 셋째 날, 공동조사팀은 시클린호를 타고 선갑도를 향했다. 선갑도는 개인 소유의 무인도였고, 선갑도 주인은 제방을 만들고 그 안에서 해삼 양식을 하고 있었다. 여기 새우 잘 돼요? 선갑도에 온 지 5개월이 되었다는 관리인이 공동조사팀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좀 가두려? 선갑도는 산이 높고 산세가 험한 섬이었다. 선갑도가 실미도 제2훈련장이었다는 소리를 듣고 훈련장을 찾아봤는데, 군인들이 마시고 씻었을 오래된 우물과 세면장이 보였고, 그 옆 수풀에 가린 집터만이 조금 남아있을 뿐 눈에 그려지는 웅장한 건물과 훈련시설은 보이지 않았다. 선갑도에서 육상식물팀은 산에서 보춘란이라 부르는 아열대 식물 보춘화를 비롯해서 누리장나무, 굴피나무, 애기나리, 까마귀머루, 떼죽나무, 벚나무, 더덕, 칡 등이 발견되었고, 해안에서는 사철쑥과 순비기나무, 그리고 염생식물인 해홍나물이 서식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선갑도에 뱀이 많다던 관리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산속에서 살모사를 발견했으며, 오래전 땅꾼들이 쳐놓은 뱀 그물이 여기저기서 발견되었다. 새들은 백로를 비롯한 바다 직박구리, 검은 댕기 해오라기, 박새, 솔새, 매 등이 서식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육상곤충팀은 산에서 쌍살벌을 발견했고, 산과 해안지대에 넓게 퍼져 서식하는 나비, 잠자리, 개미, 거저리 등을 발견했다. 조사 첫째 날, 울도에서 발견되었던 도둑개가 선갑도 목초지에서 발견되었고, 해안가에서는 지게개가 발견되었다. 지게개는 등에 4개의 작은 다리가 붙어 있어서 물체를 등에 질 수 있는데, 보통 조개 껍데기를 등에 지고 살아간다고 했다. 선갑도 조사를 끝으로 2박 3일간의 공동조사 일정이 막을 내렸다. 네, 이번 조사는 덕적군도에 그동안 다녔던 섬들 중에서 다니지 못했던 덕적군도에 남아있는 섬들을, 무인도들을 찾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울도 근처에 중울도, 그다음에 상구도, 하구도, 중구도, 또 몽해섬, 소지도, 또 소구럽도, 선갑도, 이런 덕적군도의 비경들을 찾아서 이번에 다녔습니다. 이 섬들 중에서, 이번 찾은 섬들 중에서 그 하고도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숲과 식생이 좋았고, 선갑도도 또 좋았습니다. 선갑도도
식성이 아주 다양하고 지금 그 극상의 그런 식상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좋았습니다. 이번에 방문하는데 특히 경관이 좋은 곳은 소그룹도 일대하고 그다음에 이 성갑도입니다. 이 성갑도는 지금 배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높이 300m가 넘는 이 덕적군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고 또 주변에 산세가 아주 수려하고 또 이 만 깊이 이렇게 호수를 이루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이런 지역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시립공원이나 이렇게 또는 뭐 국립공원이나 이렇게 좀 지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이용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덕적군도를 마치면서 덕적군도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관리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자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여러 팀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결과가 또 많이 나오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인천 연안 무인 도서의 생태 환경은 여러 연구기관이 참여한 공동조사팀에 의해 그 궁금증이 풀려질 것이다.